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있었어요. 이 위례 사건에 대해서 하루 종일 반대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폭로를 유동규 씨가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21년에 검찰 조사 받을 때 남욱 씨,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팀 방침에 따라서 진술을 하면 검찰이 구속을 안 시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유동규 씨가 얼떨결에 법정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이 이 유동규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한 증인신문 대목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하고 2021년 10월 21일에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남욱 씨가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유동규가 공사가 설립이 되면 자기가 의사결정을 다 할 거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고 공사 설립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공사를 만들고 나서 보니 유동규 씨가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올랐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물었더니 유동규 씨가 뭐 조서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진술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동규 당신이 남욱 등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가 설립되고 그러면은 유동규가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실현됐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유동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욱이 미국에서 오기 전과 온 후에 진술이 달라졌다. 수사팀의 방침에 따라서 진술을 하면 남욱을 구속 안 시키겠다고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그런 얘기를. 남욱한테 들었다. 감옥 있을 때 들었는지, 그러니까 구치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구치소에 있을 때 들었는지 하여튼 시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남욱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남욱 씨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한 바가 있었어요. 진술을 한 바가 있었어요. 10월에 남욱 씨가 귀국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조사 받으면서 이제 유동규 씨하고 대질신문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유동규 씨 증언에 따르면은 남욱이 그때 내가 이렇게 진술을 해주면, 검찰 방침에 맞춰서 진술을 해주면 나는 구속 안 시키겠다고 했어. 나는 약속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 씨가. 근데 실제로 남욱 씨가 한 달 뒤에 구속이 돼요. 근데 이 시점에는 구속을 안 시키거든요.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를 하면 이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동안 이 체포영장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부지런히 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죠. 근데 실제로 48시간 지나고 남욱을 풀어줬어요.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은 의혹이 그때 일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면서 남욱 씨도 함께 구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욱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라고 했더니 남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예요. 그 불출석 사유서에 검찰이 나는 불구속 수사한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것을 본인의 불출석 사유서에 적어서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 바뀌기 전에 1기 수사팀이 이런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검찰이 출석하지 못해,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의 그 불출석 사유서 내용과 유동규 씨의 오늘 얼떨결에 한 법정 진술이 일치하는 거예요. 수사팀이 남욱을 구속영장을 흔들면서 회유를 하고 압박을 했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라고. 물론 오늘 유동규 씨는 그때 당시 이제 진술은 남욱이 유동규에게 뭔가 책임이 있는 듯이, 검찰이 유동규를 상대로 조사를 할 때 그 방향에 맞춰서 진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동규가 오늘 얼떨결에 이런 내용을 폭로한 것은 그 남욱의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뭐 그와 같이 남욱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본인의 항변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기시감이 든단 말이죠. 이게 2021년 10월 21일에 대질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2기 수사팀이 수사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유동규 씨 잡아놓으면서 일기 수사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업자들하고 유동규 씨 기소하면서. 그리고 수사팀 싹 갈아치우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수사팀 갈아치운 다음에 2022년 9월 말 10월 초쯤에 남욱, 유동규 이 관련 업자들 진술이 싹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이 시점에 2022년 10월 시점에 남욱하고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이 진술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다 떠넘겼다. 그러니까 형님도 진술 좀 맞춰달라. 동생들 좀 살려달라. 그 윗분들끼리 싸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만배 씨가 법정 증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법정 증언의 내용이 이래요. 변호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남욱이나 유동규나 교도관 눈을 피해서 안 보일 때 틈틈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남욱이 본인은 위례 관련 수사가 세게 들어와서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한 다음에 나중에 법정에 나가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을 때니까 남들이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겠다. 이틀 정도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재판 나와서 나를 보면서 목을 치더라. 자기 죽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다. 근데 또 둘이 있거나 이러면은 많이 얘기하고 정영학이나 본인이 검찰에서 제출한 카톡 내용이나 이런 거 다 뺏겼다고 했고 그래서 동규 형도 견딜 수 없을 거야.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이후에 유동규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유동규가 뭐라고 했냐. 형, 나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자기 대장이 나서서 대장들끼리 싸워야지 이런 얘기를 유동규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다. 이 김만배 씨 얘기예요. 남의 사건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나면서 유동규가 먼저 구치소에 나갔고 그 다음에 나하고 남욱만 둘이 남았는데 그때 많은 얘기를 또 했다. 그때 유동규하고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남욱과 정민용이 살라고 나한테 떠밀었다. 이런 말을 유동규가 했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런 말을 했죠. 남욱과 정민용이 자기 살라고 떠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버티기 힘들어서 떠넘겼어요. 라고 했냐. 그랬더니 떠넘겼다기보다는 저도 힘들어요. 대장이 나서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유동규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남욱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었냐 라고 물었더니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한 거는 언제냐면 10월 12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전 재판 끝나고 법정 밑에서 오래 대기를 했다. 근데 둘이만 남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 뭐냐면 8억 얼마를 동규 형 줬다. 그래서 김용 의원 전달해 줬다고 하는데 가운데서 동규 형하고 민용이가 떼먹었다고 하더라. 일부분을. 그래서 얼마나 김용한테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2018년 이런 거 경선 자금 있으면 불어주세요. 이재명 준 거 있으면.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이재명 경선 자금 있으면 불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형도 좀 그렇게 불어줘. 그래서 김만배가 나는 2018년 그때 돈도 없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그랬더니 남욱 논리가 자기는 안종범이 돼야겠다. 안종범이 돼야지 형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안종범 있죠. 안종범 실록이라고 해서 수첩 제출하고 했던 그와 같은 안종범이 돼야지 내 형이 작아진다. 안종범이 돼야 하기에 동규 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나는 그냥 팩트대로 가련다. 형은 형 길 갈 테니 너는 네 길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가 아니고 진술 좀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그렇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2기 수사팀 때 일이거든요. 요 시점에 유동규나 남욱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정진상, 김용에게 혐의를 씌우는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사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의 진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미 1년 전에 남욱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도
내가 검찰 방침에 맞춰서 진술을 해주면 나는 불구속 수사를 해준다고 했어 라는 얘기를 유동규 씨도 이미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유동규한테 계속 변호인단이 신문을 하잖아요. 야, 너 처음에 예전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 이렇게 진술을 했었지. 이재명 대표한테는 보고 안 했다고 했지. 근데 왜 이제 와서 보고했다고 해? 그러면 이제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재명, 정진상, 김용 보호해 주려고 내가 다 혼자 떠안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거짓말, 거짓 진술이었던 거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진술조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만 보더라도 유동규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앞에 지금 검찰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배치되는 이전의 진술, 그런 것들은 다 그때가 거짓말했던 거라고 이렇게 지금 유동규 씨가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대목에 대해서 검찰이 1기 수사팀이든 2기 수사팀이든 남욱,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김만배 등등 민간 사업자들을 상대로 상당히 본인들 입맛에 맞게 진술을 해주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겠다,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압박했었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복수의 진술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유동규 씨도 남욱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자들과 유동규 씨의 지금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김용 재판부에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을 의심스럽다라면서도 사실상 이제 모두 진술을 갖다 인정을 해버린 이런 판결을 해서 그게 너무 지금 뼈아프게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 재판도 1심 4실심이고 이 재판도 1심 4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나 이 업자들 증언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변호인단이 이 대목은 매우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신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초기에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는 중요한 것만 보고를 했다라고 하다가 작년에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 때는, 검찰이 주신문을 할 때는 거의 모든 거를 다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기 위한 반대 신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유동규 씨가 뭔가 내가 정진상하고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하고 보고하고 협의를 했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것도 있고,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아도 정진상하고 모든 걸 협의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네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씨가 말이 이 법정 안에서도 오락가락하거나 답변이 또 달라지거나 얼버무리거나 처음에는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아마 그때 그냥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전에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본인하고 동급인 이 유한기 본부장을 뽑아요. 기술지원 TF 단장으로 유한기 씨를 뽑는데 유동규가 뽑습니다. 유동규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기획본부장인데 유한기 본부장을 유동규 씨가 뽑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거를 보면은 공단 업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한테 일일이 지시받지 않았다. 세부적인 거는 나한테 맡겼다. 그리고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누구를 뽑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진상한테도 보고를 안 했는데 이재명한테 하겠습니까? 보고 안 했다라고 진술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동규 씨가 이렇게 검찰에서는 진술을 하다가
작년에는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는 고위직은 누구인지 얘기를 한다. 정진상이 심지어는 사람 들이는 거 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고위직은 누구를 뽑을지 이력서를 들고 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진상 전 실장한테. 근데 하위직에 대해서는 TO가 몇 명 있고 몇 명을 뽑을 거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실명까지는 언급을 안 해도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오늘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호인단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검찰이 유한기를 이재명 시장한테 추천했는지 물으니까 당신이 진술하기를 내가 아는 사람을 뽑는 게 부끄러워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까지 진술하지 않았었느냐. 그랬더니 오늘 법정에서는 아니다. 유한기는 내가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구체적으로 물어요. 정확히 기억나냐? 자꾸 파고드니까 또 말이 달라져요.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유한기 본부장에 대해서는.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거든요. 뭔가 보고를 했다고 하다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봐.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보고했어 라고 물으면 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보고했을걸? 이런 대목이 오늘 여러 차례가 나왔고요. 또 다른 대목은 이전에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을 들이밀면서 네가 이렇게 진술했지 물으면 그때는 내가 사실대로 진술했던 게 아니야. 이런 대목도 여러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에요. 이재명 시장한테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다라고 진술을 했지. 검찰에서 이게 이제 2022년 9월 진술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물은 건데 유동규 씨가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듯이 진술조서를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바로 변호인단이 찾지를 못해서 나중에 다른 내용 신문하다가 그걸 찾았어요. 찾아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아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관해서는 이재명 시장하고 대화한 적 없다고 진술했죠 하니까 조서 보여달라고 했지. 자 봐봐 보여줄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술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그거는 초창기 진술이었다. 이게 초창기 진술이 아니에요. 2022년 9월 26일 진술이에요. 물론 유동규 씨는 이때쯤부터 바로 2022년 9월 26일쯤부터 본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대해준 검사한테 감복을 해서 그때부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뭐 요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내가 사실대로 진술한 게 아니야. 그거는 초창기 진술이잖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 응? 이렇게 이제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한테 남욱 얘기도 하고 남욱이 뭐 변호사인데 똑똑하고 뭐 선수다. 얘네한테 뭐 일을 맡길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전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유동규 본인도 남욱이 불구속 카드를 흔들면서 수사팀 방침에 맞춰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욱뿐만이 아니고 1년 뒤에 김만배한테는 유동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었다고 김만배가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제발 좀 이런 대목을 이 재판부가 좀 주의 깊게 듣고 저 사람들 저거 뭔가 본인 수사 또는 처벌 가능성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줄이려고 궁박한 처지를 이용당하여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좀 절실히 한 날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위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유동규 씨를 상대로 반대 신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전 공판까지는 이제 법정에서 재정을 했는데 오후 공판 시작하면서 좀 몸이 안 좋다고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재판장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언론을 의식하신 건지 진짜로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허용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그만큼 이제 보면 이 관련된 사건 재판장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엊그제 뭐 어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그렇고 오늘 이 재판부도 보면 압박을 받고 있는 거 맞고
그리고 선거법 사건 재판 재판장도 그와 같은 공격을 받아서 재판 지연의 책임을 재판장한테 돌리는 듯한 공격을 받고, 출신 성분이 출신 지역이 뭐 호남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압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사표 내면서 이제 동문들한테 토로를 했던 거 아닙니까? 문자로. 나는 이제 자유야.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이나 되는데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토로를 했던 거니까, 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들이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 여당에서 원내대표,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지. 원내대표가, 윤재욱 대표가 판사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재판 지연의 책임을 판사들한테 묻고 있지.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쏟아내고 있지 하니까 재판장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의식한 듯 오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까칠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이전에 준비기일 진행할 때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당무로 바쁜 거 아니까 원칙은 재정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근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석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미리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본인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마치 언론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좀 까칠하게 허용을 하면서도 실제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후 공판은 이재명 대표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퇴정을 한 상태에서 변호인단만 남아서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고요.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또 하지도 못했어요. 오늘도 유동규 씨가 허리 아프다고 오늘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예정보다 1시간가량 일찍 끝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유동규 반대 신문은 3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소화한 거고, 뭐 대신에 오늘 시간을 다 못 썼으니까 또 그만큼 다음에 또 촉박하게 신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추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또 재판 지연 프레임 때문에 재판장이 부담을 느껴서 허용 안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반대 신문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재판부 변경이 예정돼 있어서,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갱신 절차를 좀 하고 나서 정진상 전 실장 측에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위례 관련해서만 증인신문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또 대장동 관련해서 뭐 또 다른 혐의들 있잖아요. 백현동, 성남FC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이후에도 유동규 씨는 또 관련 사건 다룰 때마다 또 증인신문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변호인단의 전략은 그런 거죠. 김용 재판에서 보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이 압도적이더라. 유동규 씨의 진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김용 재판에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을 믿어준 거고, 근데 믿어줬다기보다는 저는 아쉬움으로 남는 게, 김용 재판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증인이 나왔었는데 그게 위증이라고 수사 결과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줄줄이 구속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판장 입장에서는 빡쳤을 거란 말이에요. 내 앞에서도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단 말이야. 내 앞에서 위증을 했고 그걸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괘씸죄가 엄청 크게 작용했을 거다. 그래서 아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이걸 이제 변호인단도 속았던 것 같아요. 변호인단도 속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재판 실무관이라고 이 그 김용 전 부원장 주변에서 이 정치판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건데, 그게 아주 뼈아프게 남아있죠. 근데 어쨌든 이 재판에서는 다시 이 재판부를 상대로 유동규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과연 신빙할 만한 것이냐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숙제가 훨씬 커져버린 거예요. 유동규 씨의 진술을 믿지 않으면 저 사람 거짓말했을 거야. 저 진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왜? 본인이 궁박한 처해 있었으니까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인정이 된다면, 신빙성을 탄핵하면 유동규 진술 빼고는 증거가 없어요. 검찰이 쥐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증거가 유동규 씨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이제 변호인단의 더 압박 신문이 앞으로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기까지 예고를 해드리면서 오늘 증인신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